이게 자사고 외고 폐지하는 게 부동산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왔던 기존의 교육 틀을 바꾸면서 어쩌면 파락군이 부활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특정 지역이 또다시 부동산에 의해서 또 들썩이면서 전세가라든가 집값이 들썩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각 신문사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정치권에서조차도 이거는 정말 이번 이렇게 결정한 거는 마치 미친 선택이다라고까지 대단히 강한 어감을 표현할 정도로 도대체 이게 무슨 제정신이냐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국민의 요구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언급됐던 건 뭐죠? 바로 법무부 장관 조국의 그 딸 문제 때문에 이게 터져 나온 건데, 결국은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그런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이걸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교육제도에 어떻게 보면 불신, 또 마치 우리 그 임대사업자 정권에서 계속 하라고 하다가 다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제약을 두고 한 사람들로 좀 그거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그것과 똑같은 것처럼 이번에도 교육제도에서도 좀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에 마치 이걸 고교 평준화 시켜버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비단 부동산이 아니라 교육에 관련된 혹은 자녀들, 중고등학생들 자녀를 둔 교육 그 부모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 부동산이 연계되면서 이게 또 부동산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25년까지 다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2025년까지 폐지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무려 2조 원가량, 1조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거 심각한 거죠. 각 신문에서는 그 야당 대표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좀 코미디 같지만 또 이런 문제가 왜 나왔느냐?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본인의 트위터에 고교 평준화에 문제가 있다라고 신랄하게 비난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현 정권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다시 이걸 뜯어 고치겠다고 하고 있으니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더니 지금 야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국민의 기회를 박탈한 그 꼴이다. 국민의 기회를 박탈한 꼴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평등한 기회와 교육받을 권리를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당 10억을 지원하겠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2조 원가량의 지금 예산을 측정해서 그걸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헌법 소원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현 문정부 정부에서는 12명이나 자녀들을 자사고나 외고에 보내서 유학을 시켜놓고 이제 와서는 갑자기 본인들은 다 자사고 외고 보내놓고 났더니 이제서는 갑자기 바꿔야겠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는 많은 전문가들과 또 많은 정치인들과 이거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사실은 강남 집값의 폭등을 예고할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된다라고 해서 오늘의 주제도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라고 저도 표현해봤습니다. 대단히 위험스러운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이거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부동산에 관심 없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내 딸과 내 자식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 지역으로 그래야지만 내 딸과 내 자식이 그 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어딘가 유명한 학원을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강남 8군 혹은 맹모 강남지교, 맹모 목동지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다들 분당, 그다음 중계동, 목동 이런 쪽에 학원들이 밀집돼 있는 강남 대치동 이런 곳에서 다 몰리는, 결국 과거로 다시 귀환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심각하게 자사고, 외고, 특목고, 국제고 이런 것들을 신설하면서 곳곳에 좀 분포시켰던 거지 않습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민족사관학교는 강원도에서만 지원한 데죠. 그 민사고를 강원도에다 했다고 강원도 학생들만 지원한다고 한다는 거 참 아이러니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훌륭한 학생들을 모아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 유수한 정말 유명한 대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가가지고 공부하고 인재가 지금 배출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만 뽑아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키워내라는 게 과연 그게 가장 합리적인 제안인지 저도 스스로 묻고 싶습니다. 결국 이런 부동산의 현재 지금 모습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많은데 거기에 또 한 번에 어떻게 보면 호재이자 악재이자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만 말 그대로 불 붙은 곳에 불이 붙은 곳에 기름을 붓는 듯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공급이 안 될 거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집을 사고 새로운 신축 아파트를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자꾸만 들썩이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불안 요소를 정부가 자꾸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게다가 지금 해외 투자은행들이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금리가 더 낮아질 것이다. 무려 9곳 중에 6곳이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낮아지는 것 쪽에다가 지금 예측을 하면서 투자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지금 시중금리 1% 되는 거죠. 자, 이제는 2%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지금 적금들이 꽤 많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유동성 자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은행에다가 사람들이 맡겨두는 거죠. 1%도 안 되는 은행 적금 그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자산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거죠.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은행에다 두고 펀드에다 두고 어떨 때는 약간 파생 상품이라든지 그런 펀드 상품에다 두다가 결국 또 6개월 만에 지난번 ELS나 ELF 그 펀드처럼 6개월 만에 2억 원이 200만 원도 안 남는 그런 깡통 계좌를 찾는 일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어디에 투자할지를 갈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유동성은 많고 돈은 많은데 경기는 안 돌아가고 인플레이션 일정량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예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이 되고 마이너스 저가 성장의 물가 상승률이 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로 사람들이 이제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게 되고 디플레이션이 한번 빠지면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지기 때문에 대단히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대부분 평균 OECD 20개국이 평균 3.2%인데 저희는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말 부랴부랴 돈을 갑자기 쏟아붓고 건설을 부양하고 경기를 부양한다고 해서 갑자기 역대 정권 최대로 가장 많은 SOC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곳곳에서 지금 정말 곡간을 풀면서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특히나 문 대통령이 지시를 했죠. 경기 부양 카드를 보면서 건설 투자를 확대해라. 더 줘라. 뭔가 좀 경기를 부양시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인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시중에 지금 내년까지만 해도 83조 원 이상의 100조 원이 넘는 돈이 풀린다는 거죠. 이 돈 말고도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돈이 무려 1000조 원이 넘는 일간에서는 1200조 원의 어마어마한 현금 돈이 지금 유동성으로 떠다니고 있다는 거죠. 갈 곳 없는 돈들 과연 어디로 오겠습니까? 바로 부동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유동성 자금과 더불어 더 많은 또 위험한 게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추가 금리는 또 인하에 대해서 계속 미국과 한국에서 나오고 있고 특히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분양가 상한제로 로또 분양에 대해서 30, 40대 중에 정말 일부만 극히 소수만 특혜를 받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집을 가질 어떤 그런 기회가 적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죠? 말 그대로 현재 있는 집들 중에 자 이제 공급이 안 나올 거라 생각하니까 현재 있는 집이라도 가져야겠다. 왜? 수요와 공급이 정말 균형이 아니라 수요가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 집에 대한 수요가 늘고 집값은 뛰고 주택 심리 지수를 자꾸 자극해서 지금 현재 21주가량 계속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동산 값은 오히려 잡히는 게 아니라 스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고 인위적인 여러 가지 부양책을 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중에서도 부동산밖에 없다. 따라서 부동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치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21주 연속해서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도심에, 서울에, 경기권에 모든 곳이 다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면 과연 투자를 어디에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도심 속에서 그것도 희소 가치가 높은 곳, 희소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니죠. 어디는 더 많이 오를 것이고 어디는 어느 정도 오를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는 잘 오르지도 않을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희소 가치를 위해서는 어떤 개발 호재가 거기에 있는지 또 공급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또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거기서 투자처를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방송 중에 어느 지역이 좋고 어디가 좋다는 것을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좀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제가 1:1 상담을 통해서라도 혹은 세미나 시간 중에 어떤 지역에 대한 분석을 상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미나 선착순이니까 여러분 오셔서 지역에 대한 분석도 들어보시고 내가 어떤 방향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방향을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작가이자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데일 카네기가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돌진하는 것이다. 달려가는 것이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우가 많죠. 때로는 뒤로 가야 될지 옆으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되고 정확한 판단하에 달려나가는 용기와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싶을 때 어디에 해야 될지 어느 곳이 과연 현명한 판단이고 현명한 분석하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게 맞을지 여러분 그때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저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방향과 길라잡이가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